LG전자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손잡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무려 12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죠. 2008년부터 안 올랐던 LG전자 주가 폭등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살다 LG전자가 상한가가 가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죠.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오른 건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니까요. 자, 하루 상한가하고 다음날 조정받고 다시 급증한 상태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내세울 것 가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들도 있어? 궁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무려 우리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인 1958년 금성사란 이름으로 출발해서 59년 대한민국 최초 진공관 라디오, 60년 최초의 선풍기, 65년 최초 냉장고, 66년 최초의 TV, 69년 최초의 세탁기를 만든 그 회사, 네, LG전자죠. 금성은 기술을 상징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하한다, 뭐 이런 슬로건으로 유명했던 LG는 대한민국 대기업 2개 말해보세요 하면 삼성과 함께 나오는 대한민국 2위의 대기업입니다. LG 사업부문은 크게 4가지입니다. 홈앤어플라이언스 부문, 그러니까 가전이랑요, TV는 홈 엔터테인먼트 부문으로 빠져서 사운드바랑 이어폰, 톰프리까지 만들고 있고요. 스마트폰 만드는 MC 사업부, 전장 VS 부문, 태양광 모듈이나 노트북 만드는 BS 부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중 제일 잘 나가는 건 2019년부터 아예 슬로건을 바꿔서 가전은 LG라고 해버린 광고처럼 홈앤어플라이언스 부문입니다.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인데요. 전 세계 10위도 아니고 전 세계 매출 영업이익 모두 1위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도 10% 넘는 매출 신장률을 보였고 그 전해에는 다른 사업부 모두 매출이 뒷걸음질 칠 때도 성장했거든요. 전체 매출의 35%가 가전에서 오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가전을 살 때 주위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야, 가전은 LG야. 자, 이렇게 온 국민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는 LG 가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 못 가는 분들이 여행 갈 돈으로 세탁기 바꾸고 바이러스 잡는다고 스타일러 사시면서 매출 탑을 찍었습니다. 매출액은 분기 사상 최대의 역대 3분기 가운데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데요. 이전까지 생활가전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은 적이 없는데 누적 영업이익은 3분기까지 집계한 결과만 봐도 벌써 2조고요. 삼성증권은 앞으로도 이런 호실적이 계속될 거라고 봤습니다. HE 사업본부의 주 품목은 TV죠. 여행도 못 가고 집콕하느라 올레드 TV, 나노셀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크게 늘면서 올해 역시 호실적을 누렸다는 거.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에 태양광, 전광판 같은 거 만드는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부문도 한때는 사업체가 해체되는 수모도 겪었지만 다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스마트폰 만드는 MC 사업부입니다. 제품 진짜 좋다 이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22분기 연속 적자로 더 유명하죠. 2000년대 후반에야 초콜릿폰 이런 걸로 그나마 버텼는데 삼성이 갤럭시 내놓는데 그때까지도 피처폰 시장에만 투자를 했거든요. 2010년대 이후 헬지로 불리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핸드폰 안 팔리고 실적 악화되니 2011년 11월 약 1조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했었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저 경제방송 일할 때인데 방송 끝나고 나왔더니 다들 절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야, LG전자 유상증자에서 주가 폭락 중이야 이러면서요. 자, 저 유상증자 하루 전날 LG전자 주식 사서 완전 물린 뒤로 LG전자 주식 쳐다도 안 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 오랜 적자는 2018년도,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이어지면서 22분기 적자를 외울 정도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LG벨벳부터 가로로 열리는 LG윈까지 야심작도 뭐 거의 망했고요. 구조조정을 하더니 아예 연구개발 등등 모든 부서를 폐지하고 ODM만 하겠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다른 데서 떼와서 상표만 붙여서 팔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결정을 갑자기 내린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미 2019년부터 ODM 비중을 크게 늘려왔더라고요. 내년에는 이걸 70%까지 키우고 돌돌 많은 롤러블폰 만든다고 하던데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꼭 살펴봐야 할 LG의 역사가 있습니다. 삼성과 경쟁의 역사, 그 속에 LG의 아픔인데요. 1990년대까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말 치열하게 경쟁했고 한때는 삼성이 LG 따라오기 바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찾아온 IMF 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5대 그룹 대상 빅딜을 추진했고 그때 거의 강제로 LG가 반도체 사업부를 현대전자로 넘기고 그게 다시 SK그룹의 자회사인 하이닉스가 된 경험이 있죠. 반도체는 LG에겐 아주 뼈아픈 사업인 게 그 당시 회장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잃었다 슬퍼하셨다는 카더라도 있더라고요. 물론 가전이 있었지만 시장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중국 업체들이 끼어들기 시작하고
하고 삼성도 있고 뭐 여차저차 기회를 놓친 셈이 됐습니다. 반면 경쟁자 삼성은요 2005년까지만 해도 시총 100조 규모였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업고 반도체를 데려오더니 이제 파운드리로 자리 잡아서 시가총액이 25일 기준으로 464조까지 올랐거든요. 2위라지만 삼성과의 시가총액 격차만 거의 20배 넘게 나는 2위가 된 거죠. 뭐 다른 건 크게 뒤지지 않는다긴 하는데 미래 먹거리를 어른들의 사정으로 놓쳤다 보니까 우리의 뉴페이스 구광모 회장님 입장에선 더 이상 놓칠 수 없어. 뭔가 이런 오기가 생길 법다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본론인 VS 사업부 바로 전기차 사업부가 등판합니다. 사실은 자동차 전장 사업에 뛰어든 건 2013년부터였죠. GM의 쉐보레볼트 EV 전략적 파트너 선정된 건 벌써 5년 전이죠. 같은 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면서 이미 2015년 VC 사업부를 독립사업부로 승격시켰는데요. 그때 이미 전기자동차, 인포테인먼트, ADAS 같은 편의장치, 차량 엔지니어링 분야의 매출 1조를 달성했었고요. 뭐 당장 돈 벌려고 시작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요. 본격적으로 투자에 가속도를 붙인 건 2018년 8월에 오스트리아 차량용 조명회사 GKW 지분 70%를 인수하면서부터였는데 1조를 들였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회사채도 발행해서 신문에 막 기사가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 회사가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작지가 않은 회사예요. 이미 오스트리아, 인도, 중국 여기저기 공장도 갖고 있고요. 당시 매출 7,086억 원, 영업이익 293억을 내던 회사이기도 했고요. 쉐보레, 인피니티, 람보르기니 뭐 이런 회사들의 부품도 이미 공급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매출액은 지난 2분기를 제외하고는 1조대를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전기차 사업 영역이 고성장이 예상되면서 이 VS 부문이 뒤에서 밀어줄 거다. 내년엔 이 부문 무조건 흑자 전환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나온 빅딜. 이번에 내린 결정을 정리를 해보면요. LG전자가 기존의 VS 사업부 안에서 하던 모터, 배터리 등 사업은 물적 분할을 하고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신설을 해서 이걸 마그나랑 합작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LG전자가 분할 신설해서 지분 100%를 갖고 마그나가 5천억 주고 지분 49%를 인수하는 형태죠. 7월에 공식 출범한다고 하네요. LG는 이미 모터는 최고인 회사죠. 마그나사가 기존에 자동차 부품 분야 글로벌 3위라고 했잖아요. 마그나는 이미 BMW, 폭스바겐 위탁 생산하는 데다가 2024년 자율주행차 만들겠다고 선언한 애플카 협력사 얘기까지도 오고 가고 있고요. 현대차량도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모로 LG 입장에선 두 회사가 같이 규모의 경제 실현하기 좋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결국 LG VS 사업부의 주력은 인포테인먼트, 램프, 파워트레인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은 단번에 상한가로 끌어올랐습니다. 증권사들 리포트만 봐도 주가 상향이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의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애플발 기대감입니다. 애플이 아시다시피 직접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애플과 LG전자도 이미 거래 관계고 마그나도 지금 애플이랑 뭔가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은데 LG랑 마그나랑 둘이 손잡고 오면 애플 입장에선 수월하게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애플은 아시다시피 말이 필요 없는 세계 최고의 대기업인데다가 손이 진짜 빨라요. 내년 하반기까지 내놓겠다던 M1 반도체가 이미 사과 박혀서 이쁘게 나와서 외계인 성능을 벌써 자랑한다고 하니까 이제 테슬라의 시대는 갔고 애플과 여기 편승한 LG의 시대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회사 모두 자본력도 뒷받침되잖아요. 애플은 스마트폰이, LG는 가전이 벌어다주는 현금 흐름이 워낙 풍부한 회사고요. 앞서 테슬라에 배터리 공급한다는 이슈로 무지하게 오른 LG와 사례를 봤을 때 LG의 주가도 곧 그렇게 될 거라는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요즘 21세기의 트렌드가 뭔가 독식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대기업들이 여기저기 기술 좀 있다고 하면 관련 기업들을 다 사모으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LG가 서륙을 다짐하면서 계열사 구조조정해서 실탄 16조 원을 지금 챙겨놨거든요. 삼성 너네는 전기차 라인업 없지를 외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LGU 플러스 자율주행 기술, LG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조명의 전장, LG 이노텍 차량용 통신 부품, LG 하우시스 차량 내외장재, LG CNS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등 다 갖춰놓은 터라 걸어다니는 IT 가전으로 불리는 전기차 용량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뭐든 더 살 수 있을 그런 기세입니다. 사실 구 회장님은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스타트업들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죠. 이런 계열사들의 시너지가 그룹 차원으로 뿜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단순히 전기차에 부품 공급하고 기술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신사업을 찾아
이뤄질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현대가 LG전자랑 자동차와 가전을 결합해보자면서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 안에 슈즈 케어기, 커피 머신, 의류 케어기 같은 것들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가전이라는 건 없던 시장인데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하지 않나요? 자동차가 점점 더 전자제품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전자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부품사업으로서의 기회도 신사업의 기회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약해보면 성장이 멈춘 미래 동력이 없는 듯 보이던 LG전자가 드디어 신사업하는 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의 탈바꿈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제일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다음날 바로 조정이 되는 걸 보고 기대감만으로 올랐다, 주가가 그렇게 쉽게 오르지 않는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 주식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뭐 했다고만 하면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1조짜리 신설법인을 만들었고 지분도 반반인데 그룹 시총이 4조 넘게 올랐다는 건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가전을 했다고 해서 전기차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이슨의 사례를 들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앞서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도 2018년에 전기차 제조시설 짓고 3조 넘게 들여서 2021년까지 전기차 만들겠다고 했다가 손 털고 나갔거든요. 너도 나도 전기차를 외치는데 완성차 만드는 게 애들 장난이야?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테슬라가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회의적인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실 완성차 회사 테슬라의 규모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눈독 들이는 게 이 전기차 시장이라서 경쟁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쉽게 알 수가 없는 요즘의 시장입니다. 현대차는 로봇 하겠다고 하고 LG는 전기차 하겠다고 하고 SK텔레콤은 모빌리티 한다고 하고 네이버는 쇼핑 회사를 한다고 하고 카카오랑 쿠팡은 콘텐츠 회사 하겠다고 하니 정신이 없네요. 어쨌든 LG의 새 사령탑 구광무 회장이 정말 과감한 행보를 통해 구조조정에 이어 신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전은 LG에서 전기차도 LG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걸 확인하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겠죠? 자, LG가 또 어떤 소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해보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자, LG전자 투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계속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